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느티나무TV입니다. 느티나무TV는 오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무소속 삼선 군수가 된 임각수 군수를 만나러 괴산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괴산의 군정을 이끌 임각수 군수를 만나 그의 생각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네, 느티나무TV에서 나왔습니다. 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소속 삼선 군수가 되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당선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뭐 전국 최초로 무소속 삼선 연임 당선이라 그래서 좀 TV 토론도 좀 하고 많이 뉴스에 좀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영광스럽게 삼선된 거는 제 영광이고 괴산 군민들이 그동안에 저에게 보내준 그 성원과 사랑을 제가 정말 감사하게 받고 우리 괴산 군민이 더욱 열심히 괴산군 발전, 괴산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어깨에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떤 당에도 소속되기 거부하시고 예. 괴산 국민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무소속에 대해서 특별한 소신이 있으신가요? 예, 특별한 소신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글자 그대로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무소속이 아니고 정당 공천이라는 제도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 제도가 자꾸 살아있는 한은 단체장이 정당에 말하자면 예속화가 될 수밖에 없죠. 지방의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가 된다. 이거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이게 가야 된다. 적어도 기초자치단체는 공천이 없는 아주 그래서 순수한 주민자치가 돼야지 이렇게 중앙정치가 개입이 돼가지고 특정한 정당들의 정당의 힘을 빌려가지고 후보자가 당선되고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엄청난 말하자면 정당 폭력이 여기에 말하자면 곳곳에서 개입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당 공천이 되면 대표성과 또 업무의 공정성 이런 것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네, 우선 정당 공천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주민들의 선거는 거쳤지만 그 싹은 정당의 공천 때문에 된 거고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역학관계가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민의 대표가 되려면 정당을 떠나서 적어도 기초만이라도 글자 그대로 기초입니다. 기초만이라도 이런 정당 공천제가 없어져야 되는.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의 73%가 정당 공천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누리당도 거기에 오케이를 했던 것이고 민주당 다 오케이 했는데 새누리당이 그걸 번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또 따라가게 돼가지고 이번 선거가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무소속에서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어쨌든 정당 공천제 빨리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전 국민이 원하는 이러한 쪽으로 선거 문화나 정치 지도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저는 아주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대표성이 없어요. 대표성이. 네. 새누리당이나 또는 민주당이나 그래 괴산 군수라면 민주당이 됐으면 민주당만 아니다 이거죠. 괴산 국민 전체를 아울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군수님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2번 임기 동안 괴산군에 참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성과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펼치실 임기 중에 중점을 두고 계신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8년간 참
금방 세월이 갔는데 저는 계산군에 무엇을 당신이 8년 동안 남겼느냐면 저는 그 청정지역 네. 환경이 보존된 청정지역 위에 우리가 자원순환형의 농업 구조를 개선해 가지고 친환경 유기농업을 농업으로 발전하자는 이 계산군의 미래의 미래의 설계를 비전을 심어줬다는 거 저는 보이진 않지만 그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산군 하면은 정말 자연 생태가 살아있는 군, 또 친환경 농업의 메카.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같이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업이 안 되면 토양이 수질이 대기가 다 그냥 환경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같이 가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2차 산업을 균형 발전을 위해서 2차 산업을 발전시키되 이것을 그냥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산업 단지로 다 묶어가지고 그 단지에 기업들이 들어와라. 그래야지 폐수 처리라든가 뭐 각종 환경 관리가 쉽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청정한 지역에서 생명 농업을 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러한 환경을 갖는 것이 바로 계산군의 지금 앞으로의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 4년도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네, 적어도 한 10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완전히 닦아놓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뭐 군사학교가 들어와서 좋다느니 대학교로 들어왔느니 산막이 있기를 했느니 저는 그거를 치고 그건 하나의 단위 큰 사업에 불과한 거지 진정한 계산군의 어떤 비전 내지는 미래는 바로 지금 같은 그런 친환경 유기농업을 위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자원순환형 축산물이 나오는 그 축분용 퇴비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토양으로 돌려가지고 땅심을 넣고 그 기름진 말하자면 환경 오염이 안 된 그 위에서 우리 이 인간이 살면 돼요. 그게 제일 복된 거 아니겠느냐. 예, 사회복지 아무리 잘 돼가지고 뭐 좋은 시설에서 있어봐야 발 벗고 나가서 물 겨울물에 손도 못 씻고 예? 이게 무슨 삶의 웰빙이 아니죠. 진정한 웰빙 그걸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괴산군을 유기농업군으로 선포를 하시고 네. 내년에는 세계 유기농 엑스포를 유치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자원순환형 농법과 땅심을 살리는 농법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농민들 사이에서는 예. 친환경 유기농법에 대해서 인식이라든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지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아주 어려운 질문이시고 참 핵심이 되는 그런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의 농업, 관행 농업 갖고서는 전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분명히 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하긴 하지만 최상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아니다. 우선 우리가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먹는 걸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말하자면 농산물의 식품의 안정성 이것이 지금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개별 농가나 개별 단체나 개별 국가로 봤을 때는 농업을 져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먹고 남는 걸 팔아서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소득을 많이 만드느냐 말이죠. 경쟁 문제예요. 경쟁. 저 나라가 잘 사느냐 우리가 잘 사느냐 예. 또 저 지역이 잘 사느냐 우리 지역의 농업이 발전되느냐 결국은 경쟁할 수 있는 말하자면 경쟁 수단이 뭐냐 경쟁 우위를 점하려면 지금은 다른 답이 없습니다.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야지 그게 고가의 그리고 또 많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유통망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살림 같은 이런 대표적인 소비자 단체들이 먼저 가는 것이 바로 한살림 그 친환경으로 나온 농산물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생산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가는 방향은 일단 답은 그겁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어디 안 그런 데가 없어요. 글로 가는데 이제 가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고 질문하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그것을 바로 자원순환형의 농업 구조를 우리가 바꾸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림과 축산과 경종농업 이 3자가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축산에서 이제 그 돼지나 소나 한우나 이런 데서 나오는 축분유를 그것이 뭐 냄새를 나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뭐 막 그러거든요. 파리가 생기게 하고 이거를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축분유 분리 처리 시설 저희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었고 또 자원화 시설 퇴비 공장이죠. 퇴비 공장을 이번에 42억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되면 적어도 괴산군에 그 화학 비료를 안 주고 퇴비를 필요로 하는 퇴비의 물량이 100%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또 축산 농가들이 배출되는 그러한 그 축산 분유 100% 다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환경을 잡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또 거기서 만드는 그 퇴비와 액비를 다시 토양으로 돌리는 거죠. 경종농가로다. 그러면서 거기서 토양이 살아나고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제초제를 안 쓰고 농약을 안 쓰고 비료를 안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토양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지표에 흐르는 물들이 깨끗해지는 거죠. 수질이. 이렇게 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청정지역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렇게 숲이 하여튼 경작지가 아닌 곳에는 숲이 우거져야 되는 게 산림이.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절대 맑은 물이 흐르겠습니까? 안 흐릅니다. 먼지가 어디서 정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림을 우리는 산림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이 5번째 이렇게 군정 목표로 되는데 오늘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산림 사업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야지 마지막에 한반도 전체가 사막화되더라도 또는 오염이 되더라도 우리 괴산군만 이 푸른 녹색으로 남자. 10년, 100년을 보고 지금 하라 그랬어요. 나는 나머지 4년밖에 없다. 그러나 이 4년 동안 앞으로 40년, 400년 동안 갈 것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걸 지금부터라도 하자. 내가 지금 8년 동안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뭐 공장 세우고 학교 들어오고 뭐 이런 데만 신경 썼는데 오늘 점심 먹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조금 더 좀 현명하게 책을 많이 읽고 알았다면 처음부터 지금 이 작업을 할 건데 재작년부터 산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소나무 같은 거 1년에 10만 주씩 생산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벌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지요. 벌이 없어가지고 비닐하우스마다 30만 원씩 벌 사다 넣는 거예요. 이게 할 짓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벌이 그냥 많은 고장. 그래서 충북 괴산에 가면 그냥 벌들이 그냥 쌩쌩 날아다니면서 화분작용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친환경 농산물이 잘 팔리고 거기에 따른 코스트 말하자면 그 생산비가 줄어드는 거지. 비료 살 거 10,000원 주고 살 걸 퇴비 4,900원 주고 사가지고 퇴비는 또 몇 년 동안 계속 유지가 돼요. 비료는 금방 그냥 산성 토양되고 하여튼 이러해서 생산비가 안 들고 유통비용과 도시 소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가의 농산물을 팔자. 이것이 이제 제가 꿈꾸는 그런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유기농 인증 같은 걸 뭐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건 어찌 보면 부수적이지요 조금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뭐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가장 키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친환경 유기농으로 네. 육성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산림 자원을 네. 보존하는 것까지 축산까지요. 네. 산림과 축산, 축산과 경중 경영까지. 3자가 네. 같이 순환하면서 네. 네. 네,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군수님의 업적 가운데 중앙군사학교, 네. 중원대, 호국원 유치,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유치하셔서 건설하시는 예.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예. 괴산의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사업의 이면에는 자연 환경이 훼손되기도 하고 또 개발의 어려운 점도 분명히 존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의 경우는 도시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생활의 편리함이나 혹은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지역 괴산 같은 경우에는 오염되지 않은 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주 아름답고 섬세한 감수성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괴산의 수려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계획하시고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참 아주 참 그 역시 또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 청정계에서는 하여튼 영원히 지속시켜야 되겠다. 농업을 하되 말하자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답을 도출하기 위한 지금 그 질문이신데 하여튼 청정계산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한 그 자원순환의 농업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가 경쟁 후의 농축산업을 가지고 생계수단을 삼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산이라는 이 공간을 정말로 이게 환경적으로 아주 문제가 없는 환경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면서 지금 개별 공장을 여기저기 허가 좀 안 내주고 산업단지로 그래서 그걸 4군데로 지금 크게 4군데 산업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일부는 됐고 10만 평 정도는 이미 돼서 거기에 기업체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말씀한 자연 파괴라든가 생태 파괴가 일부 왔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빨리 이제 치유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사만 짓고는 또 못 삽니다. 일자리가 없지, 소득이 없지, 인구가 안 늘지.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 한 가정을 갖고라도 아버지는 농사를 짓대, 어머니는 또 기업체 와서 일감을 갖는. 그래야지 이제 농가 소득과 농해 소득이, 농업 소득과 이게 같은 가계 소득이 돼가지고 그게 이상적인 겁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했는데 대신 그거를 단지로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기업체를 집착을 시켜서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모든 그 관리를, 환경 관리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그 감시 체제를 다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까지도 신고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환경오염이 되면 즉각 즉대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는 직원 갈 거 안 되잖아요. 그래 그걸 보고 가서 빨리 현장에 나가서 수질 측정도 하고 원인자 색출해서 부담금 벌칙 주고 다 결국은 그런 그 신고망 때문에 주민들 신고망 때문에 지금 엄청난 그 기업들이 어찌 보면 비용을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막 어느 사람들은 기업 와서 하기 좋게끔 하는데 맨날 신고만 한다고.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되 너희들이 환경 문제만큼은 야기시키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가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 오염을 관리하고 또는 하천 수질 개선이라든가 또 민간 자율 그 환경 감시단 이런 거 잘 지금 구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요새 또 141 하천 그러니까 기업체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기업체별로 너희들은 이 하천 관리해라. 너는 이 계곡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다 그걸 줄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 막연한 기업 활동만 아니라 환경 보존에 동참하는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간다면은
지금 같은 이 청정 지역을 지속해서 유지하리라고 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이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렇죠.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재난이나 아니면 네. 천재지변에 대해서 괴산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참 세월호 참사가 불행하지만은 저 참사가 준 교훈은 아마 전 국민을 새롭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뭐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 막 그러는데, 예, 참 저희들 군도 작지만은 어쨌든 관광지가 많고 또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게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뭐 지금 최선을 뭐 다하고 있는다 할까 추상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역자율 방재단을 만들고 네. 또 안전 모니터 봉사단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이 취약지구 재난안전에 대한 취약을 늘 미리미리 신고시키고 문제점을 제기시키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재난 또 위험지구에는 나름대로 어떤 각종 경고 표시라든가 또 출입을 통제한다든가 이런 걸 나름대로 철저하게 했는데, 좀 그 경관이 좋다 보니까 많은 애지분들이 와서 그만 거기서 뭐 등산 왔다가 그냥 자기 몸만 믿고서 갑자기 뛰어드니까 물이 그렇게 깊지 않아도 그만 심장마비로 이렇게 좀 불의의 사고가 되고 그러는데, 그 뭐 도둑 하나 10사람이 못 막는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하는데도 좀 많이 사고가 1년이면 몇 건씩 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좀 많이 유지보수를 하고, 깊은데 물은 좀 이렇게 뭐 빠져도 성인들은 이렇게 설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청천면 사담리 그 사담이라는 그 계곡에서 많이 죽어요. 1년이면 한둘씩 꼭 죽는데, 요번에도 42살 먹은 분이 그만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들어가는데 심장마비가 들어가는 순간에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다 메꿨어요. 한 2질 되는 거를.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오는 거야. 많은 그 피서객들이. 근데 그만 이 생명이 이렇게 가끔 희생이 되니까 그걸 메꾸는데 반대도 많았어요. 사담을 메꾸면 사담이 아니라 이제 뭐냐 이거요. 근데도 이제 또 안전하니까 메꾸는데, 저도 사실은 참 이게 스승을 따르자니 뭐 누가 울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메꿨어요. 2m가 넘는 걸 1m 한 50 정도로다 이렇게 이제 메꿨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와야 되는데 거기 이제 안 간다 그러면 아주 그것도 어찌 보면은 그 뭐 쥐잡으려다가 독을 깨는 참 어렵네요. 다만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인적 물적 자원을 네.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너무 비슷하겠죠. 네. 네. 괴산군은 전국에서 귀농 귀촌자들이 많이 찾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이 귀농 귀촌하려는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하려고 보면 농지 마련이라든지 주택 마련 등에서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괴산군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저희들이 이제 참 귀농 귀촌이 많은 지역이 하나인데, 늘 하줄라 해도 좀 부족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제 뭐 농지 자금을 대주고 또 뭐 연리 3%의 뭐 농업 경영 자금을 지원해주고 많이 합니다. 뭐 신규 주택 구입 자금 같은 거 뭐 호당 한 5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데, 하여튼 늘 전체적인 양은 부족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각종 정보와 뭐 이런 혜택 같은 거를 주고는 있지만 제가 봐도 좀 모자릅니다. 또 대부분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금이 많지 않아요. 넉넉하게 의지와 철학을 가진 분들이 이제 오는 건데, 그런 면에서 부족한 거를 저희들이 이제 교육 쪽에서 좀 커버를 해서
아주 계산군 아마 하여튼 뭐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하여튼 정말 잘 돼 있다. 그래서 교육 여건 개선 어떤 지원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 문제에서는. 예, 전국에서 뭐 제일 많이 하는 군이 저희 계산군이에요. 아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계산해서 가르치고 또 뭐 어쨌든 교육이니까 전인 교육은 별개 문제를 하더라도 말하자면 뭐 유능한 좋은 대학이라든가 이런데 좋은 학과 이렇게 가는 학생들을 대해서는 아주 충분한 장학금을 뭐 제일 많이 준다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가는데 그 또한 그것도 뭐 장단점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은 뭐 도리가 없어요. 보니까 양지가 있으면 천만 음지가 또 일부는 있게 돼서 하는데 분명한 것은 계산군 하면은 교육 여건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군. 교육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오성중학교 그것 때문에 첫 해에 17명의 가구가 중학교 보내려고 일로 왔고 지난해에는 7가구가 왔어요. 그만큼 말하자면 돼 있고 또 괴산고등학교나 목도고등학교에 많은 그 뭐 엄청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뭐 100억 이상 모아놨고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귀농귀촌을 그런 각종 귀농귀촌의 뭐 자금이라든가 귀농학교 또 귀농구 체험학교에서 이렇게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우선 살아보게끔 하기도 하고 최선을 하는데 뭐 제가 뭐 군수지만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좀 또 귀농한 분들도 초기에 좀 고생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성공을 위한 지름길도 됩니다. 네, 오히려 처음에 편하고 처음에 쉬우면은 나중에 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말씀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냥 가감없이 얘기를 합니다. 젊어서 고생 사서 한다 그러거든요. 네. 절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소 그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낸 그 자산이 돈 1,000만 원, 돈 5천만 원 대중고등도 결국은 더 큰 약이 된다는 거는 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물량에서 타식은보다 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행이나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그런 건 한번 과감하게 예, 젊어서 고생하겠다 이 말하자면 뭐 철학적인 문제를 먼저 접근하시는 것이 예, 성공하는 비결. 네. 예, 귀농이든 귀촌이든 성공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일찍 겪은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렇게 좀 제가 강변을 네.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교육 사안에 네.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저도 계산에서 나고 자랐고 글쎄요. 아이 장이시네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예. 계산군에서 4년간 등록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계산에서 살고 싶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제가 그런 도움과 감사함과 사랑을 받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힘이 미약하지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다시 이곳 계산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이제 또 자라나는 꿈 많은 어린 인재들이 이곳 괴산에서 정착을 하면서 살고 또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처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괴산을 유기농업의 메카로 발전시키실 계획이시다면 유기농 농업기술학교를 만드실 수도 있고 또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만 지원이 됐던 장학금 제도를 조금 더 폭넓게 다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펼칠 수 있을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우리 기자님 말씀에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요.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은 말하자면 그 성적 우수자가 기존의 어떤 말하자면 명문 대학이나 이런 데 가는 사람만 주는 장학제도를 그렇지 않게 지금 다양화된 사회니까 그렇지 않은 분 내지는 더 뜻있는 쪽으로 가는 그러한 그
젊은 학도들에게 자금 시혜를 좀 다변화시켜달라는 말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당장 학력이 아닌 예체능 쪽도 가고요. 또 다문화 가정들 성적이 좀 못해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말씀한 친환경 농업군을 표방한 괴산군에서 그러한 쪽의 어떤 학교가 유기농업 학교가 됐을 때 그런 데 대한 어떤 지원 여건이 사실은 생각을 안 했죠. 저희들이 안 했고 그러한 학교가 있을 때 그 뜻 있는 분들이 서울서나 또는 뭐 이런 고향을 떠나서 활동을 하시다가 노년에만 들어오는 거로 저는 은퇴 후에 고향에 들어오는 건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되 오히려 그런 뜻을 크게 둔 분들이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는 바로 고향에 들어와서 뭐 꼭 독립운동하는 거하고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지역에 낙후된 자기 고향을 가서 일깨우고 또 고향의 후배들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 뭐 이러한 것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쪽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원이 얼마 없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런 쪽이 이렇게 후위로 다 밀려지는 거죠. 밀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계산만이 갖는 그러한 몇 가지의 그 어떤 청정 또는 친환경 유기농업 이런데 그 인재 양성 문제 이런 거는 좀 금년에 하반기부터라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결실이 제도적으로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과제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더 그게 중요하죠. 저희들은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소유와 출세해가지고 뭐 판검사가 또는 박사가 되고 또는 뭐가 돼서 그것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빨리 돌아와서 젊은 시대를 우리 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자녀들과 함께 가는 게 더 진정한 용기고 진정한 우리 지역에 말하자면 그 역군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좀 안 해봤어요. 좀 해보겠습니다. 네. 특히 어떤 우리 군이 가고 있는 그 유기농 이런 분야 또는 환경 분야 이 두 가지 분야는 한번 좀 저희들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전까지 질문과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괴산군이 양적 성장을 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최근 근래 들어서는 이제 중심거리에 차량 통행이 많아지고 주차난이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계산읍이 참 계산이 이렇게 76%가 산이고 계산군에 말하자면 중심지라는 게 계산읍인데 보다시피 직선거리 200m도 안 되는 이러한 좁은 계곡에 이렇게 발달된 1000년이 훨씬 넘는 이러한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기다 최근에 이렇게 학교가 들어오고 대학이 들어오고 관광지로 되고 군이 발전한다니까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모여들지 비좁은 도로에 차량은 넘쳐나고 군수인 저도 식사 약속을 해도 자리가 없다. 또 주차를 해도 주차를 못해서 저 멀리 해놓고서 걸어가서 음식점을 드나들고 또 이러는데 어쨌든 시내의 주차난을 타개해서 시내에 주차 타워를 좀 만들려고 지금 작년부터 지금 하는데 참 땅이 잘 안 사지고 있어요. 어쨌든 시내에 주차 타워를 입체 주차 타워를 해서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하고 고수부지를 지금 동진천 성황천을 잘 생태하천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아주 최고의 하천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거기를 일정 부분은 좀 이렇게 주차 공간으로 아무래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다소 조심스러운데요. 네. 군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적이고 친화적이다. 그리고 권위적이지 않고 소탈하시다라는 평가. 그거 맞지요? 네.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좀 다소 완고한 편이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심에 있어서 고집이 필요하고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포용하는 그런 모습은 다소 약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또 임기를 펼쳐 나가시는 동안 여러 가지 갈등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에 힘드신 부분도 있으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예. 어떤 각오로 임기를 펼쳐 나가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뭐 두 가지 저를 보는 그 평가 다 맞다고 저는 봅니다. 다 진짜 뭐 저는 탈권위, 권위는 뭐 제가 뭘로 권위가 있겠어요. 그래서 탈권위, 서민적이고 소탈하고 딱 그것도 맞지만 또 한쪽에선 아주 완고한 고집불통 꼴통 무슨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된다.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잘 본 건데 다만 이제 고집이다 소통이 부족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찬성하는 사업이 없어요. 늘 반대가 비율만 다르지 어느 사업이든지 늘 반대가 있어. 근데 이것을 볼 때는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이제 반대를 막 하지요. 그러면서 왜 반대되는 걸 왜 하느냐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갈등과 집단 민원이 생기는데 분명한 것은 반대 없는 사업은 없었다. 그 사업마다 늘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있는 분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면서 반대를 극렬하게 하는 겁니다. 반대 다 있었는데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업들을 했다 그러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말하자면 그래도 이렇게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 학생군사학교 저거 600년 된 마을이 없어지고 제 친구도 저 때문에 이사를 가고 농토를 다 이렇게 저기를 버려야 됐고 근데 지금 와서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또 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말도 못하게 반대했죠. 그러나 그것도 그래 그래도 그 바람에 우리 축사가 여기가 냄새난 축사가 없어졌고 냄새가 덜 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액비를 서로 쓰려고 그래요. 그 돼지오줌으로 나온 그 액비를 처음에 그냥 더럽다 그러는데 지금은 서로 쓰려고 그래요. 거름 끼워주냐. 이제 그렇게 반대를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건데 그래도 어떤 발전이라는 그 사회 전체가 가야 될 길이라면은 앞으로도 4년 제가 하지만 반대가 있어도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남는 게 있지. 만약에 반대한다고 안 하고 그러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8년 아니라 10년, 20년을 해도 괜히 지가 시장이니 군수 했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건 안 해야죠. 그런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회 발전을 봤을 때 그러한 말하자면 장애 내지는 소통하지 않는 그 문제점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 문제점 때문에 할 일을 안 한다. 이거는 정말로 지금 우리 계산공단 같은 데서는 그런 거에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서는 안 돼요. 네. 군수님이 꿈꾸시는 계산군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건지 말씀해 지금까지 쭉 나왔지만은 어떤 청정 지역 또 친환경 유기농업을 가지고 정말 그 환경 문제가 없는 속에서 이러한 그 경쟁 우위의 그 농축 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공단과 기업체가 있지만 정말 그 공해 문제가 없는 이러한 지역을 해서 추상적이긴 하지만 정말 활기차고 풍요로운 풍성한 좀 배는 들 부를지 모르지만 풍요로운 곳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 계산군에 그런 계산군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예. 교육 문제가 잘 돼 있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우리가 한번 꿈꿔보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4년 동안 그동안에 그 8년 동안 했던 사업을 마무리 지을 건 짓고 네. 또 뭐 단위 사업으로 할 게 엄청 많아요. 뭐 지금 뭐 각종 도로 문제 최종 예산은 돼 있지만 이거 끝내야 되고 호국은 또 끝내야 되죠. 충청도 양반 길거리 만들어서 천만 시대의 관광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고 수산식품 산업 거점 단지며 내수면 생태 목장 사업 다른 거는 있지도 않아요. 우리 군만이 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행운입니다. 그걸 지금 만들어내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 계산군 하면은 뭐 농축 수산업까지 정말 그 아주 균형 맞춘 균형을 잘 맞춰가는 그런 군으로 만들어 가야죠. 마지막으로 괴산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정말 저에게 이렇게 삼선이라는 이 선거 지방 선거에 초유의 이런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건 저에 대한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 괴산 군민들의 그 열정과 냉철함 그리고 지역 일꾼을 뽑는 그 높은 식견에 저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선택해 준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 제가 지나온 8년 동안 네. 저를 보아왔듯이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괴산군 발전과 괴산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제가 물이든 불이든 가리지 않고 제 모든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제가 군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정말 일 가장 많이 한 군수 임각수 정말 부지런했고 정말 서민적인 군수 임각수 정말 공직자로서 깨끗했던 그러한 군수로 제가 남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군 발전에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